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으니까 네. 디지털 경제와 메타버스, NFT 이쪽이 올해 전망이 어떨지. 일종의 과열기가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정말 산업이 완전 바뀌겠네. 맞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저자 김광석 교수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책 읽었는데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전망 네. 이걸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고 오늘 인터뷰 통해서 귀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경제를 분야를 구분해 보면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도 있지만 뭐 자원경제 그리고 뭐 노동경제, 뭐 고용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경제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전통적으로 구분하면 기술경제. 기술경제로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 부분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학이라기도 표현을 하죠. 디지털 경제에 지금은 어쩌면 몇 년 전에 대장이 인공지능이었었다면 최근의 대장은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같은 또 코인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고 있죠. 그런 변화를 들여다보는 사람인 거죠. 너무 만나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전망이 솔직히 제가 눈이 가물가물해요. 네. 올해 전망이 전혀 안 되고 네. 한 2, 3월까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으니까 네. 디지털 경제와 메타버스, NFT 이쪽이 올해 전망이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 하면 뭐 조선, 뭐 그전에는 뭐 철강, 근래에는 뭐 조선 자동차, 그리고 모바일 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이게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대장 역할을 했던 히어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0년대를 이끌었던 게 이제 반도체였던 거고, 근래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까지 붙은 거죠. 그리고 우리 대선 주자들이 둘 다 미래 전략 산업을 제시를 했죠. 그게 사실은 그 미래 전략 산업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산업이 미래에도 전략 산업일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지금 현재의 전략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죠. 전기차,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스플레이,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배터리, 2차 전지. 근데 이게 지금의 전략 산업인 거 맞아요. 전체 수출 규모에서 반도체 혼자서 약 19.5% 차지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합하면 11%. 대장 산업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산업이 앞으로도 미래의 산업이냐?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래 전략 산업을 이 두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미래 전략 산업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과거에는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그런 산업들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이끌까? 근데 그것을 보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주자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코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가 아니면 대략 한 2.5% 성장해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밑도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상회하는 애들이 있는데 밑도는 아이들이 전통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망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를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윗도는 어떻게 보면 이끄는 성장률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영역들이 이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는 세계 어떤 GDP 성장세가 뭐 5%, 6%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도 넘기도 하죠.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자꾸 시장을 진입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활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5대 미래 전략 산업도 그냥 반도체가 반도체로 머무느냐, 자동차가 자동차로 머무느냐, 아니면 미래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디스플레이, 미래형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형 2차 전지로 가느냐 여부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그게 앞으로도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공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미래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기술 경영, 기술 경제, 기술 정책을 공부해왔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가형 반도체로도 얼마든지 시장 확대할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저가형 반도체, 몇백 원짜리 반도체, 얼마든지 그걸로도 시장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한 200~300개 돼요, 지금도. 전기차에는 한 700개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 저가형 반도체에만 머물러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첨단 반도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설 자리고, 그래야 이게 반도체도 소위 말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 되는 거지. 그냥 머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말 그대로의 이 경제가 아날로그에 의존했던 경제에서 디지털에 의존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20년 전에 운전하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아버지 차 타셨어요? 그럼 2000년에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실 때 지도책 보셨어요? 내비게이션 보셨어요? 지도책. 네. 지금 운전하시잖아요? 지도책 보시나요? 내비게이션 보시나요? 내비. 그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지금 구독자분들이 만나보고 계시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 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보시죠? 이게 디지털 경제의 증거예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저희를 만나보고 계시지만 대면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디지털 경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네네네. 우리의 삶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게 디지털 전환인데, 그 디지털 전환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녀석이 원래는 인터넷이었던 거고, 처음에.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던 거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애들이 대장주로 등장한 게 4차 산업혁명이었던 건데,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NFT가 이끌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지켜보고, 그런 경로에서 여전히 대장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알고 있던 거지만 정리가 안 되던 것들이 뭔가 다 정리가 되는 느낌. 아니,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네. 와, 네. 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급속화된 거다, 뭐 이런 의견이 항상 많은데, 네. 어차피 디지털로 흐르던 것들은 원래 그냥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언택트라는 표현을 처음 했었던 적이 2013년. 아, 2013년 때 네. 이미 언택트를. 그때는 제가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온라인 쇼핑 동향 같은 것을 보고서를 썼었어요. 아마 지금도 구글에 온라인 쇼핑 김광석 PDF 뭐 이렇게 찍으면, 아니면 현대경제연구원 온라인 쇼핑 김광석 키워드 3개 그 찍으면 그 보고서 나올 거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전체 도소매 판매, 우리나라의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8% 이랬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 쇼핑 동향을 월별로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약 40%까지 왔어요. 38%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속도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증가율로 계산하면 20년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율이 뭐 20% 이상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면서, 자,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매월 전년 동월보다 20%씩 증가한다. 이걸 보면서 언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네네. 2020년 1월 코로나19 충격이 작용되자마자 그 이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증가율이 매월 20% 이상 찍어요. 그걸 보면서, 자,
언택트 시대가 왔다. 이제 오프라인 쇼핑 안 한다. 그리고 2020년 1월 이후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의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매월 마이너스를 찍어요. 자, 언택트 시대가 왔다. 오프라인 쇼핑 안 하고 온라인 쇼핑 한다. 라고 하지만 2019년에도 그 전에 2019년에도 매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씩 늘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월 마이너스였어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미부터 언택트로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다만 코로나19가 이걸 좀 더 가속화시켜 놓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물결, 이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코로나19가 조금 더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대응했던 기업은 기회를 많이 봤던 거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할랍니다. 했던 그런 기업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렀던 기업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던 거죠. 이번 연도 사실 전망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든지 NFT가 그냥 계속 그냥 갈까? 지금 기름 부어진 건 맞는데 네. 5월, 6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어차피 이 흐름은 다 떠나서 갈 거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스크를 다 벗는 상황이 돼도 네. 어쨌든 이 흐름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아, 네. 일단 갈 건데요. 제가 조금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기술 수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기술 경제학이나 뭐 기술 마케팅, 하이테크 마케팅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TAM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기술 경제 논문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 수용의 과정이 어떻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때 일단 관심만 집중되고 그 기술이 산업적인 적용이 되기 이전에 투기가 들어갑니다. 투기. 예.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라고 표현을 될지 투기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 산업적인 적용 단계까지 안 왔는데 그냥 많은 자금이 쏠리는 모습은 조금은 투기적 성향에 가까워요. 그런 투기가 몰려요. 그러다가 이 기술이 조금 그 투기가 잠잠해져요. 어떻게 보면 과열이 잦아들어요. 그게 1단계가 투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열 단계가 조금 완화돼요. 완화되면서 해당 기술이 정말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적용되기 시작하는 게 모든 산업에 적용이 아니라 그 해당 기술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면 요즘 메타버스 NFT는 게임에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시작되다가 그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전 산업에 걸쳐 활용돼요. 전 산업에 걸쳐서. 메타버스 NFT가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을 형성해요. 이게 1, 2, 3단계를 거치는데 2020년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1단계죠. 21년이 2단계고요. 22년 지금 올해가 3단계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왜 이걸 가지고 정합성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기술도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어떻게 숫자로 증명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 22년 경제전망서에 그 관심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검색이에요, 검색.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양을 보는 거예요. 영어로 메타버스를 세계인이 얼마나 검색하나. 이게 관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잣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해보면 원래 2000년대 초반에 폭등했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랬다가 싹 죽었었어요. 그래도 근래 들어서 20년 들어서 메타버스가 다시 관심이 엄청나게 폭등했었고 실제 메타버스에 관한 투자가 집중됐었죠. 집중됐었다가 잦아들었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기나 과열을 20년이라고 표현한다면 실제 이 메타버스 영역들이 해당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영역을 중심으로 특히 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고 보죠. 아니면 플랫폼 기업, 게임 기업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실제 먼저 최초로 활용되다가 22년에는 정말 광범위한 산업 영역, 그러니까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전 산업에 걸쳐서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싶고요. NFT도 약간 비슷한 양상인데 메타버스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NFT가 조금 한 1년 정도 격차를 두고 관심이 폭등했다가 이제 과열이 완화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이렇게 가다가 과열됐다가 떨어졌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예, 그런 흐름 하에 있다. NFT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메타버스나 NFT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디지털 쪽이.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폭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맞아요. 바둑 둘 때. 네, 알파고. 예. 그때 폭등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여졌던 것 뿐이지 그날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확대 적용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과열됐다가 또 사그라들죠. 사그라들다가 실제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정말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죠.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열기가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정말 산업이 완전 바뀌겠네. 맞죠? 근데 그게 과열되는 기간을 거치고 실제 산업적 적용이 있을 때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